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연강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이 되면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번에 가결산 영상에서 가결산 시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적격 증빙인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전산으로 쉽게 집계가 가능한데 이외의 전산으로 집계되지 않아 내가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모르면 누락하기 쉬운 경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장 출금 내역 중 증빙받지 못한 내역인데요. 대부분 출금 후에 출금 금액에 맞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지만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없다면 다시 요청하셔서 받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럼 부가세 공제는 물론 경비 처리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락된 업체들이 연락을 안 받거나 끝까지 발행을 못 받는 경우는 출금액과 사업용으로 지출했다는 증빙을 통해서 경비 처리까지는 넣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2%에 대한 가산세는 붙지만 경비 처리로 인한 절세 금액 대비한다면 무조건 받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내가 관리 미흡으로 받지 못했다 해도 사업용으로 입증만 가능하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잊지 마시고 경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카드 결제 수수료인데요. 입금받지 않고 카드 결제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의 경우 이 카드 결제 수수료도 1년간 쌓이면 정말 무시 못하게 크거든요. 옆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림으로 좀 띄워둘 테니까 옆에 그림 내용 확인해 보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꼭 이것도 놓지 마시고 넣으세요. 세 번째로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사업과 관련 세금도 경비가 가능해요. 부가세나 종소세,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지방세 중에서도 단독적으로 세목이 있는 지방세는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건 정부24시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떼시면 확인 가능하니까 이것도 누락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보험료인데요. 사업주 본인분 국민연금은 손익계산서상에서 경비 처리가 아닌 추후 신고 시에 소득공제에서 처리받는 거고, 건강보험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또한 직원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 외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건 4대 보험공단에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경비 처리 받으세요. 그리고 사무실이나 공장, 창고 등의 사업장 관련한 화재보험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차량에 대한 차량 보험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도 전산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각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받으셔야 돼요. 이것도 누락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다섯 번째로는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원이 본인 카드로 사업용 물품이나 식대 등 결제하고 회사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지출결의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지출결의서를 받은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이 금액을 이체해 주죠. 그럼 직원의 카드 영수증을 포함한 지출결의서를 보관하고 출금 내역이 있다면 이것 또한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후에 관리를 해야 경비로 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초에 요거는 항시에 조금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보관해 두셔야 돼요. 여섯 번째로는 사업자 명의 대출의 이자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가 건물에서 사업하는 경우 건물 취득 시 발생한 대출의 이자 비용이나 아니면 사업 운용 자금 등에 대한 대출의 이자 비용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가끔 원금 상환도 경비가 가능하신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금은 부채 상환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 안 돼요. 대출 이자 비용은 은행의 대출 상환 스케줄표라고 요청하시면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내역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으신 다음에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만 경비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로는 해외 카드 결제 내역인데요. 해외에 결제되는 카드 사용 내역은 전산으로 불러오질 않아요. 그래서 따로 카드사에 요청 후에 엑셀로 받아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요새 인스타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외 결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쓰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카드사 통해서 해외 결제 내역 받아서 처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기부금 영수증이에요. 기부금은 총 3가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단체로 나누는데 여기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사업자의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기부하는 단체에 요청하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경비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로는 휴대폰 요금인데요. 휴대폰 요금도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 같은 경우 카드 결제로 해두시면은 편하게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기억나실 때 바꿔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 아직도 개인이 납부했다면은 추후 통신사에 전화하셔서 1년치 납부 내역을 받으신 다음에 그 비용을 처리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10번째로는 경조사비 내역인데요.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 1년으로 치면 정말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청첩장이나 조익문자 등 캡처해서 보관하고 계시면 이것도 후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이 접대비로 인정받아서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나중에 한 번에 몰아서 하시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어떤 모바일 카드는 뭐 시간이 지나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캡처해 두시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번외로 신용카드 사용에 있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려 볼게요. 간혹 이제 체크카드도 사업용 경비로 인정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신용카드라는 표현은 그냥 편의상 신용카드라고 표현을 한 거지 체크카드도 적격 증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구분 없이 홈택스에 등록 후에 사용하시면 사업용 관련한 비용들은 모두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또 하나, 법인 사업자는 홈택스 등록할 필요 없어요. 법인은 사업용 계좌나 카드 개설 시 자동으로 사업용으로 등록이 되니까 등록하시는 거 안 찾아보셔도 돼요. 사용법에 있어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카드를 개인적인 사적 경비도 결제하셔도 상관없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통장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신고 때 사적 경비는 경비 처리만 받지 않으면 문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추후에 사업용 경비를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웬만해서는 구분해서 좀 쓰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건 관리상의 문제로요.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사적 경비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용하시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인은 출금 내역에 있어서 사업용인지 사업용이 아닌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사업용 경비 사용이 필수는 아니고 선택이다. 관리상 사업용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사업용 경비로만 사용하는 것이 필수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신용카드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연말은 세무적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중요한 시기예요. 오늘 말씀드린 이 항목들만 잘 챙기셔도 내년 세금 부담은 크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딱 누락하기 쉬운 경비 요약 한번 해볼게요. 1번 통장의 출금 내역 확인, 2번 카드 매출 수수료 확인, 3번 지방세, 4번 보험료, 5번 지출결의서, 6번 대출이자, 7번 해외 결제 내역, 8번 기부금, 9번 통신비, 10번 경조사비 내역. 이렇게 10가지 항목 기억하셨다가 가결산 하실 때도 잘 반영하셔서 손익 파악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